여러분, 평당 분양가가 1억이다.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먼 곳도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강남 송파구거든요. 예. 평당 분양가 1억인 데가 예. 강남 서초입니다.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내 상가인데요. 1층 상가 분양가가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에요. 와. 상가가 원래 비싸거든요. 예, 뭐 지식산업센터 밑에 있는 상가들 분양가 보면 제가 있는 이 송파도 보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에 분양한 데가 천지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도 사실 비싸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8천에서 1억 천이 되면 야 진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상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초 원베일리 상가 분양가입니다. 지하 빼놓자고요. 1층을 볼게요. 1층. 1층에 보면 8천에서 1억 1천만 원 분양이에요. 여기에 전용 6.72평입니다. 6.72평. 6.72평의 분양가가 16억 5,500만 원입니다. 완전히 미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72평이면요. 거기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테이크아웃 커피숍이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해서 말입니다. 6.72평에서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을 수 있을까요? 1천만 원? 2천만 원? 아마 2천만 원 벌기 진짜 어려울 걸걸요? 1천만 원 벌기도 어려울 거예요. 1천만 원 벌기도. 요즘은 커피 전문점이 1층만 내려가 보면 진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제가 있는 이 빌딩, 이 빌딩 1층에 내려가도요. 눈을요. 정면에서부터 180도만 딱 한번 돌려보면요. 적어도 커피 전문점이 10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남을까요? 남을 리가 저는 만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리가. 예. 이게 6.72평에서 도대체 뭘 한다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16억 5,500만 원 중에 내가 10억을 빌려서 했다. 요즘 상가 같으면 한 80% 빌려주기는 해요. 80%. 근데 뭐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썼다 이거예요. 그럼 10억만 빌렸다.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요? 아주 작게 잡자고요. 5% 잡을까요? 그럼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적어도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될까요? 400만 원 좀 넘을까요? 5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416만 원이네요. 416만 원. 이자가 416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6.72평을 주고 보증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1억 내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월세는요? 월세는 아무리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 416만 원은 넘게 받아야 되잖아요. 416만 원 넘게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6.72평을?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자만 따졌을 때 416만 원이에요. 예. 이게 뭐 6.7평 가지고 커피숍이다 아니면 테이크아웃 뭐 아이스크림 뭐 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16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그만큼 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상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간다고 하면 6.72평이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정이 돼 있어도요. 한 달에 이게 416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을 만한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안테나샵? 안테나샵도 그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안테나샵도. 가게를 해보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적어도 말입니다. 업종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5평 정도는 돼야 돼. 전용이 15평 정도는 돼야지 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보다 좀 작아도 되긴 해요. 뭐 분식집은 가능해요. 근데 분식집 해갖고 416만 원 월세 주면서 분식집 내면 수익성이 맞을까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2층에 16.34평이라고 쳐요. 전용이. 뭐 제가 말했듯이 한 15평 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19억 2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5,200만 원이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진짜 불가능해요. 뭐 4층은 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세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거든요. 요 근처에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를 가보면 상가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상가 분양이 아직 덜 끝났어요. 안 사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이게 내가 사서 들어가서 이거 이자 내기도 바쁜데 누가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들겠습니까? 게다가 단지 내 상가잖아요. 규모가 10,000가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단지 내 상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여기 근방에 있는 힐리오시티처럼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서 그냥 손해만 보고 나오는 그런 무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상가가 이게 자이스퀘어 상가 같은 경우도요. 1층이 5,300만 원에서 5,800만 원 분양한다고 하고요. 전용이 14.55평인데 17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14.55평에서 지금 17억일 경우 뭐 10억을 빌린다고 치자고 10억만 빌린다고 쳐요. 416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자만 냈을 때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일단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가가 이게 분양이 되고 나서 적어도 3번은 망하면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이 망하면. 그래야지 그 상권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문정동 법조타운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10년이 돼도 말입니다. 상권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단지 내 상가는 상권을 자리 잡기가 쉽기는 해요. 그러나 힐리오시티가 아작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뭐 자영업을 할 때 이제는 내 가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요. 죽도록 일만 하고요.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손실 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월 평균 순이익을 보면 2022년 현재입니다. 절반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실 봤다도 10명 중에 3명 됩니다. 10명 중에 2명만 이익 봤다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비싼 상가 절대로 사지도 말고요. 거기 가서 쉽게 자영업 창업하겠다 그런 생각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물론 뭐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알지만 알아도 아직도 초보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미래 소고기 국밥을 창업을 해서요. 진짜 3년 동안 하루 18시간씩 죽도록 일해서요. 겨우 보전금 빼서 나왔습니다. 뭐 권리금은 고소하고요. 보전금 빼서 나왔어요. 그리고 3년 죽도록 일한 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단지 내 상가는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상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상가를 자칫 잘못 이게 사거나 했다가 아주 폭삭 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상가를 고를 때는요. 수십 번 가봐야 됩니다. 수십 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상가만 볼 것이 아니라 상권도 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 3번쯤 망해 나갔으면 한 번쯤 보는 것. 예, 한 번쯤 봐라.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번쯤 망했을 때 가봐라. 그러면 상권이 살아날 거다. 10번쯤 망하면요. 여러분 한 10년 지났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일 것 같기는 하다. 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게 스스로 무덤 파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무덤 팔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상가가 그만큼 너무 고분양가고 예, 분양을 받아서 이익을 내도 이자도 못 갚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투자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